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소비 생활, 지은이는 가제노 타미. 돈과 생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라이프스타일 유튜버이자 작가. 유튜브 채널 가제타미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 명목의 과소비와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 심리로 인한 충동 구매를 이어오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소비 생활을 시작했다. 무조건 아끼는 절약이 아닌 마음 편히 나답게 사는 소비 방법을 추구한다. 그동안 공유했던 생활론의 핵심만 담아 저소비 생활을 출간했고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필명 가제노 타미는 바람 같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녀에게 친구가 붙여준 별명이다. 나는 현재 한 달에 월세 포함 약 70만 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 회사를 다녔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됐다. 내가 첫머리에서 전하고 싶은 바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인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박하게 산다고 하면 항상 즐겨 먹던 빵을 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급제동과 같은 인내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생활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요요가 올 수도 있다.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다.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을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참기보다 불필요한 물건을 짊어진 생활이나 소비 흐름을 제자리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생활이 간소해지고 돈이 이전보다 필요 없어진다. 즉, 저소비 생활이라는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간 생활에 도달해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저소비 생활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타벅스에서 독서를 즐겼지만 이번엔 참자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 나는 스타벅스의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좋다. 매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이 좋다. 이는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출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텀블러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와 집에 있는 간식을 들고 나가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땡땡이 좋다라는 생각도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의외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좋아하는 요소에 가 닿을 것이다. 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작업이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생활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간다. 게다가 돈의 힘을 크게 빌리지 않게 된다. 어른들은 무심코 세상의 규칙에 자신을 올가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며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으면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책을 읽는 식으로 그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도 괜찮다. 내가 가진 작은 소망대로 지내는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다. 최근 어느 달의 생활비를 대강 소개하자면 이렇다. 월세 약 5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약 8만 6천 원, 식비 약 3만 9천 원, 교재, 오락비 약 2만 8천 원, 옷, 생필품비 0원, 합계 약 65만 3천 원. 돈을 지출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고 평소 식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자 17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맞춰진 금액이다. 지금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방황한 시기를 나는 유랑민 시대라고 부른다. 당시 평균적인 한 달 지출액을 꼽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월세 약 6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약 15만 원, 식비 약 20만 원, 교재, 오락비 약 30만 원, 옷, 생필품비 약 5만 원, 용도 불명 30에서 50만 원, 합계 약 160만에서 180만 원. 마지막 금액이 중요한데 무엇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용도 불명의 돈이 항상 발생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곤 했다. 일단 직장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옷을 자주 구매했다. 돈이 더 들어갔던 곳은 점심이나 커피값 같은 교재비였다. 땡땡씨 이거 좋아하시죠? 라며 동료나 상사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선물한 적도 있었다. 이런 나날을 보내다 보니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술술 새어나갔고 열심히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 상태를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교라고 부른다. 이 종교는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늘어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무서운 믿음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실제 돈의 흐름을 차분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저소비 생활은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짊어진 억지 노력의 짐을 점점 내려놓는 작업이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나는 저소비 생활로 규모가 작은 삶을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할지 자유롭게 정하며 생활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도 생활에도 별로 불만이 없고 불안도 느끼지 않게 되자 쓸데없는 지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는 각자의 자유다.
누가 뭐래도 인생은 자신의 것이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경제적인 불안은 나 자신을 잃게 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내 경험상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나 회사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자기가 지내는 환경이 세상의 표준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소규모 집단뿐 아니라 20대 여성이라면 이렇게 라거나 어른이라면 이런 것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사회에서 강요하는 가치관과 방식이 존재한다. 나와 안 맞는 장소에 있으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돈을 들이게 된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한 소비를 중단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저 비용으로 살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적당히 마음에 들면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더 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질릴 정도로 경험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진다. 나도 아직 수행 중이지만 항상 유념하는 바가 있다. 뭐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무작정 좇기보다 우선은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 마음은 남들이 좋다는 것만 받아들이다 무거워져 버린 나를 떠오르게 해줄 구명 튜브가 되어준다. 예전에 나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그리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적당히 노력하고 있다 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착과 강박,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져 전반적인 낭비가 줄었다. 땡땡을 하면 누구누구처럼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은 빨리 내려놓고 이런 나라도 좋아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찾자. 강인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나의 일부 모습을 사랑해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 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간절하게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대로도 꽤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고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어 생활한다. 해가 떠서 밝고 따뜻해지면 눈을 뜨고 낮 기온이 오르면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해가 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사이에 잠이 드는 흐름이다. 겨울이 지나 봄에 가까워지면 기상 시간이 빨라지고 취침 시간은 늦어진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연말쯤 겨울 버전으로 전환된다. 신체 리듬은 신기하게도 무의식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이 들거나 활동적으로 변한다. 계절, 기온, 날씨와 함께
이동하는 듯하다. 여름철이 가장 활기차서 활동 시간이 길고 겨울철에는 잠을 많이 자거나 햇볕이 드는 곳에서 졸기도 한다. 내 컨디션은 햇살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이런 곤충이나 동물 같은 인간이 한 명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자연을 거스르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그저 자연을 따라 여름이면 여름을 나고 겨울이면 겨울을 나기만 해도 내면의 감정 변화와 신체 리듬이 정리되어 스트레스 없이 내 몸과 자연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안락하다고 느껴지는 생활을 실현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생활비, 즉 어디에 살고 있어도 들어가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직하거나 이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줄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반대로 지금 자신의 생활 방식과 주거 환경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돈과 물건이 필요해진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나 주거지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고 경제적으로도 저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은 월세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세는 무리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보자면 일반 가정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이 우리 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통신비는 거의 와이파이 이용료다. 식비는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는 채소, 달걀, 과일 값이다. 교재, 오락비는 거의 카페에서 쓰는 비용이다. 일과 휴식을 위해 그리고 집에서 나와 세상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옷 고르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거의 사지 않는다. 주로 속옷이나 양말을 새로 살 때 옷값이 발생하는 편이다.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즉 화장지, 비누, 쓰레기 봉투, 필기구 등은 반년분 정도를 한꺼번에 구입하며 항상 26,000원 정도가 든다. 한 달로 환산하면 평균 4,000원 정도다. 절약이나 저축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 수입에서 먼저 저축분을 빼두는 선저축인데 내 생활에는 맞지 않았다.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방법은 생활비를 먼저 정하고 그 이외의 금액은 모두 저축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비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생활하게 되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스로 생활비를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간다. 내 생활의 프레임을 먼저 정하고 살아가는 편이 저축액을 계속 신경 쓰는 생활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다. 내가 노력해서 금액을 바꾸기 쉬운 지출 중에서 가장 재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은 교재비다. 많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교재비를 줄일 수 없다고 방치하지 말자. 판별하는 요령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지출하고 싶은 교재비인지 별로 지출하고 싶지 않은 교재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교재비의 재점검에서 인간관계의 재점검으로 변화시킨다. 몸이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교재가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다. 처음부터 내가 무리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돈과 소유물의 관리처럼 인간관계도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는 생활비를 재점검하며 깨달았다. 생활비를 낮게 유지하면 환경이나 수입이 바뀌어도 생활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체감하고 있다. 이리저리 휩쓸려 돈을 쓰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처음부터 소비를 하나하나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100만 원처럼 미리 정해놓으면 생활비가 자연스레 안정을 찾는다. 지나친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매월 땡땡원 모으기가 아니라 매월 땡땡원으로 살기라고 정한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만 있어도 편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 생활비 선점 방식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창을 들여다보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도 줄어들었고 세상에 넘쳐 흐르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게 되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외의 것에 향하는 관심이 줄어드는 듯하다. 내가 원하는 생활은 돈이 많이 모이는 생활이 아니라 안심하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생활이다. 예전에는 여기저기에 돈을 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쓰는 것이 자유임을 깨달았다. 쇼핑할 때마다 세세한 금액을 계속 신경 쓰기보다 단순하게 돈 쓰는 날을 줄이면 낭비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돈을 안 쓰는 날을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지출 메모에 기록해서 사용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쓰지 않는 날, 즉 지출 0원이었던 날이 한눈에 보이도록 한다. 쇼핑 메모는 쇼핑하러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기록이다. 지출 메모와 다른 점은 기록한 후에 계속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구매 목록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와 비슷하지만 일단 써놓은 뒤에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러면 왜 갖고 싶어졌는지 모르는 물품이 나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 꽤 나온다. 살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메모해서 지워가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필요하다는 확신이 드는 것들만 남는다. 지출 메모나 쇼핑 메모가 특별히 참신한 도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집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으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음 바로 돈을 써야 한다면 매월 살림을 꾸리기가 힘들어진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사러 가는 사람과 어떻게든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방법도 생활력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선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미 저소비 생활의 출발점에 들어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쓰기 마련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지에 살지 않는 한 요즘 사람은 대부분 돈을 조금 내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을 쓰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영원대의란 말 그대로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영원대의를 실행해보고 나서 알았다. 오늘 하루 정도는 돈을 쓰지 말고 지내자라고 영원대의를 정하면 낭비가 줄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루가 충실해진다. 오늘의 할 일을 생각할 때 영원으로 즐기는 방법을 모아놓은 영원 재료 모음집이 있으면 편리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 특히 당장 해볼 만한 목록을 소개하겠다.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기, 돈과 카드 없이 가게 돌아다니기, 전단지나 종이봉투로 쓰레기 봉지 만들기, 종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로 수납 아이템 만들기, 지도 앱으로 근방에서 가고 싶은 곳 찾기, 옷이나 신발 관리하기, 무료 디자인 제작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 만들기. 글로 읽으면 사소하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래, 이런 것이 필요했지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의 생활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출을 소비, 낭비, 투자로 구분하기 시작하자 돈을 모으기 쉬워졌다. 나는 돈을 쓴 후에 지출을 분류하기보다 돈을 쓰기 전에 그 행동이 소비, 낭비, 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항상 가볍게 의식해 두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집어든 옷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 쇼핑은 소비, 낭비, 투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순간 멈춰 생각해 보는 것이다. 투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소비나 낭비다. 구매한 뒤에는 늦는다. 구매 직전이라도 좋으니 소비, 낭비, 투자로 분류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돈에는 여러 역할이 있다.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이 소비와 낭비와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은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사람은 환경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도시부터 시골까지 이곳저곳에서 살아보며 분명 돈이 들지 않는 환경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존재라서 돈의 존재감이 짙은 환경과 돈의 존재감이 희박한 환경이 따로 존재한다. 가령 가까운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하는 경우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는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차이가 현격히 달라진다. 필요 이상으로 편리한 환경은 양날의 검이 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가려면 역 근처나 편리한 장소는 우선 피해야 한다.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은 결과 나는 이런 핵심에 도달했다. 1. 내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일 것. 2. 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을 것. 3. 이용하기 쉬운 슈퍼가 한두 곳 정도 있을 것. 4. 주변을 산책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 나는 다양한 업무 방식을 경험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일하기 싫어지고 쉽게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며 매일 열심히 일할 때는 몸과 마음이 전부 피폐해졌다. 반대로 목욕, 식사 준비, 수면, 청소 등 일상에 직접 와닿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자 피폐함이 확실히 없어졌다. 밥을 짓거나 창문을 닫거나 바닥을 쓸거나 천천히 목욕을 하는 등 일상의 존재를 잊지 않고 지낼 때는 과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런데 일상만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 역시나 균형이 무너진다. 일, 취미, 일상의 균형에 정답은 없다. 커피는 블랙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카페오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에스프레소에 데운 우유를 섞어 마시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두유가 들어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맛있다고 느끼는 커피를 선택한다. 그처럼 일, 취미, 일상도 자기한테 느낌이 좋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생기면 일, 취미, 일상의 모든 것이 그저 하기만 해도 즐겁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취미처럼 즐길 수 있음을 저소비 생활을 통해 확실히 알았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돈을 낭비하거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줄어든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한다.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도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 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무언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1.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2.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3. 쇼핑 사이트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제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적은 물건으로 살면서 실감하는 사실은 가진 것이 조금이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집에 물건이 적으면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리라 생각되지만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점점 들이게 된다. 우리 생활 속에는 생필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치품인 물건이 상당히 많다. 나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치품이라고 부른다. 소지품을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나누면 본인이 만족스러운 균형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든 대량의 옷이 팔리고 있다. 가짓수가 많으면 입기 편하리라 생각했는데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산다. 예전에 나는 수많은 옷 속에서 길을 잃은 신세였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조리기구는 소형 전기밥솥과 전기주전자가 전부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랩이나 저장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 나는 요리가 취미라고 자부했고 집을 고를 때 2구 가스레인지는 필수 조건이었다. 조리기구도 압력솥, 뚝배기, 밀크팬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다. 휴일에 식재료를 사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비축하고 밥도 넉넉하게 지어서 냉동해 놓기도 했다. 그런데 저소비 생활을 실천하면서 빌트인 인덕션만 있어도 충분했다. 놀라운 사실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둘 때보다 지금의 식생활이 더 건강하고 식비도 부담 없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갓 만든 음식이 맛있고 먹고 싶은 만큼만 조리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서 건강함도 쾌적함도 향상되었다. 조리다운 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에 밥만 한다. 밥솥에 쌀, 하룻밤 물에 불린 콩, 말린 톳을 넣고 물을 넣어 섞은 뒤에 밥을 지으면 그걸로 끝이다. 거기에 된장을 뜨거운 물에 풀어 미역만 넣은 된장국과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 두부와 계절 채소, 나토, 식초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멸치를 적당히 곁들이면 식사 준비 완료다. 남은 밥은 주먹밥으로 만들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먹기 편하다. 하기 싫거나 귀찮은 일을 그만둔 결과가 지금의 식생활이다. 식생활을 간소하게 하면서 고려한 점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식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음식이 전혀 달라진다. 고기가 먹고 싶은지, 채소를 좋아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성비를 중시하는지 등 사람마다 식사 스타일이 정말 폭넓다.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정해두어야 내가 필요로 하는 식생활을 갖출 수 있다. 쓰고 싶은 물건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시간은 정말로 낭비다. 집에서 물건을 찾지 않으려고 나는 철저하게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물건의 위치를 정해 놓으려고 한다. 물건을 수납한 장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뒤죽박죽 되는 일도 없다. 참고로 그냥 놓기 방식의 3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주 사용하는 것은 매달아 놓는다. 2. 서랍이나 선반에는 칸막이를 해놓는다. 3. 세트로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에 둔다. 이 3가지 규칙으로 취급하기만 해도 물건 찾는 일을 100% 박멸할 수 있다.
오염을 방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나중에 뒤처리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다른 물건을 사용해도 결국 같은 물건으로 돌아온다면 애착이 있다는 뜻이다. 애착이 있으므로 마음이 편해서 항상 사용한다. 익숙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를 바꿔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간다. 익숙함이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의식주를 갖추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려고 하기보다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한다. 입어본 적이 없는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거나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갑자기 식생활을 채식 중심으로 바꾸거나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조건의 집을 고르기도 한다. 그러면 본래 마음이 편했던 기준점에서 점점 어긋난다. 나에게 익숙한 것, 애착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싫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의식주도 자연스레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정돈된다. 나에게 편안한 옷차림, 밥과 된장국으로 차리는 식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자연스레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돈을 들여 물건을 갖추는 일도 아니고 불필요한 물품을 처분하는 일도 아니며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끈질기게 탐구한다면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세간의 이상향을 무리해서 좇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하고 맞지 않는 곳은 빨리 떠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내 생활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찾아온 것도 이것에 유의하며 하루하루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나는 긴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일은 곧 직장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무직이었을 때 지인에게 의뢰받아 예기치 않게 프리랜서 작가로서 일하기 시작하니 혼자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장인처럼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생활이라 경제적인 불안은 있었지만 직장의 인간관계나 기분 전환을 위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길 때는 하루 15시간 정도 앉아서 원고를 쓰기도 했는데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서 편안했다. 매일 아침 전철로 출퇴근하거나 화장을 하고 업무용 옷으로 갈아입는 세세한 과정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의 부담이 90% 이상 줄었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지금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거주 지역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풍부한 지방에 살다가 도시로 돌아가기도 한다. 나름 인생의 이른 시점에서
주거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소비 생활을 보내며 깨달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의 중요성이다. 예전에 나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이나 물건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큰 목표보다 작은 목표가 달성하기도 쉽고 성취감도 있으므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스스로 자신감을 기른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뒤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일일이 칭찬한다. 일일이 칭찬하기가 얼마나 사소한 수준인지 소개하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했어. 청소를 해서 훌륭해.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조건을 붙여서 자신감을 채우거나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서 잘했어.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서 훌륭해. 매일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어떤가? 처음 소개한 내용에 가볍게 조건을 붙였을 뿐인데 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붙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기회를 일부러 없앤다는 느낌이다. 꾸준한 칭찬은 나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면에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떻게 성장할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즐기는 것이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믿는다. 지금 나는 설령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갔으니 잘하고 있어. 컴퓨터를 켰으니까 대단해. 라는 식으로 매우 여유 있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무거웠던 마음이 한번 해볼까? 하고 가벼워져서 그 이후의 행동이 순조로울 때가 많다. 저소비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자. 1.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쇼핑을 한다. 2. 칫솔에 돈을 들이는데 치과 검진에는 인색하다. 3. 기호품인 차나 과자에는 돈을 들이는데 평소 식사는 적당히 때운다. 집착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나에게도 무수히 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의하는 점은 일단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할 때가 많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한 후에는 충전이 된 것처럼 기운이 난다. 이렇게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그 덕분인지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내려놓기가 쉬워진다. 어쩌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잊어버린 채 지내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평소처럼 장을 보고 걸어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가 도랑에
많은 가랑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만간 비가 오면 막힐 것 같았다. 이렇게 가랑잎이 쌓여 있으면 폭우가 올 때 물이 넘칠 텐데 라고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내가 고민하는 일도 혹시 저렇게 쌓인 가랑잎 뭉치처럼 사실 하나의 이유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며 내 상황과 겹쳐 보였다.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관점을 바꿔보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가 등잔 밑에 있기도 하다. 좀 전에 도랑 이야기로 보자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가랑잎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거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해결을 바라게 된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비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평소의 움직임을 잠시 멈춰보고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스스로 신경 써두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 수단일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일단 멈추고 마음의 응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막히기 쉬운 곳이 어디인지 평소에 찾아두면 어떨까?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기분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운 느낌, 혹은 체온이 조금 오르는 감각이 든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생각할 때도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재고 따지며 고민하기보다는 설렘을 포착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 마음에 가닿는 올바른 해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여러분은 카페에서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분명 각자 원하는 장소를 골라서 앉을 것이다. 다들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좋은 느낌의 자리를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감각을 소중히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그 자리를 선택했을 때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활이나 주변의 물품, 환경 등이 잘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혹시 감각을 무시하고서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만 남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행복의 모양은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많아서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이미 행복한 일이 충분하지만 실감하지 못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세간의 평가를 기준 삼아 나 이외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 본래의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감각을 소중히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된다. 사람의 의식은 참으로 신기해서 이미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많다고 느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느껴진다.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의식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된다. 아직 아무것도 없고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해진다. 처방은 단 하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지금까지 저소비 생활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